안녕하세요. 고마워입니다. 보고에 앞서 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주택용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고,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주택용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710 대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변화를 알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710 대책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고가 1주택자인 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31억 원, 내년에는 이제 34억 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10년간 보유한 65세의 A라는 사람과 3년간 보유한 58세의 B라는 사람, A랑 B 둘 다 1주택자이고요. 그럴 경우에 A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756만 원이 될 거고, 내년에는 882만 원이 돼서 126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3년간 보유한 B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1892만 원, 내년에는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이 늘어나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수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짧은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30억 이상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년도 기준에 전체 1주택 보유자 중에 0.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0.01%밖에 안 된다. 2주택 다주택자와 3주택 다주택자의 경우에 2주택 다주택자를 먼저 보면, 서울의 A아파트에 올해 현재 20년에 공시가격이 15억 원, 내년도에 공시가격이 16억 5천억 원이라고 하고, 서울 B아파트의 올해의 공시가격은 13억 원, 내년에 14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산 공시가격은 올해는 28억 원, 21년도는 마찬가지로 더해져서 30억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 세액은 올해에는 1,650만 원, 내년에는 6,856만 원으로 4,206만 원이나 오르게 되고요. 3주택자인 경우에 서울의 A아파트인 경우에는 올해는 15억 원에서 내년에는 16억 5천억 원, 대구의 B아파트는 올해는 13억 원, 내년은 14억 5천만 원, 부동산 C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는 8억 7천만 원, 내년에는 9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산 공시가격은 올해는 36억 7천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40억 5천만 원이 돼서 올해의 종합부동산세는 4,179만 원인데 비해서 내년에는 1억 754만 원으로 6,575만 원이나 오르게 돼요. 야, 이 세금으로 6,500이면 대기업 대리나 과장들 연봉인데 요거를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되는 거네. 제가 710 전에는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세가 인상이 된 걸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시가 대비 몇 프로, 70%냐 80%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의 비율이 그러니까 점점 올라서 결국에 100%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세금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0.4%인데 지금 다주택자 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0.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요 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올라가면 요거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내라라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 어떤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죠. 이번 710 대책에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주택 대상으로 한 1년 정도 유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처분해라, 이런 시그널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인상은 내년부터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1216 부동산 대책이고요. 1주택자의 어떤 양도소득세를 보면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 C라는 사람은 모두 취득가액이 15억 원이었고
양도가액이 20억 원, 그러니까 15억 원에 산 집을 20억에 판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양도차익이 5억 원이고, A라는 사람은 1년 미만을 보유했고, B라는 사람은 2년 미만을 보유했고, C라는 사람은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억 9,900만 원이었는데 12.16 적용했을 때 3억 4,820만 원으로 무려 1억 4,925만 원이나 늘어나게 되고요.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하게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 증가액이 1억 2,490만 원,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5,907만 원. 이걸로 이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차익이 큰 아파트, 최근에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뛴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파는 방향으로 해서 똑똑한 한 채만 가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사점으로 볼만한 게, 양도차익이 5억 원인 경우에 3년 보유 3년 거주면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없으니까 최소한 내 집이 한 5억 정도, 양도차익이 한 5억 정도 생겼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유기간은 지금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줘서 보유기간은 만족한다라고 하면, 일단 거주기간을 한번 보시고 거주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경된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 제도를 활용하려면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장기 보유를 하면서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이 모두 같아요. A라는 사람은 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를 한 거고, B라는 사람은 10년을 보유하긴 했지만 거주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12.16 대책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똑같았어요. 이 거주기간 요건이 들어가면서 A라는 사람은 뭐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니까 양도소득세 증가액이 없지만, B라는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560만 원이 늘어난 8,833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가 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7.10 대책 이후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을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세가 적게 오른 부동산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버틸 수 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경매로 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양도차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팔려고 내놨는데, 사실 요런 그 부동산 정책이 사기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한 채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7.10 대책과 관련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영상을 먼저 예고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다 3년이 안 된 부동산 시세거든요.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이렇게 아파트가 단기간에 10억 이상씩 확 오를 만한 아파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다음 영상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 외에도 부동산 고수분들이 하시고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